네, 미국이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공식 지정한 데 이어서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영우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이 이제 대북 제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앞서 미국은 북한의 이른바 돈줄 제기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그래픽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4차 핵실험 이후에 미국의 대북 제재 내용을 정리한 거죠. 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보다 굉장히 강화된 네. 그 끝장 제재라고 했죠. 네. 전쟁을 결의한 거 이외에 유엔이 전쟁을 결의한 거 이외에 비군사적으로는 가장 강력하다. 강력한 유엔 예. 역사상 이런 거의 모든 제재가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을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추가 제재가 나온다면 네네. 기존과는 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까요? 예, 유엔 차원에서 다자적으로 이렇게 결의가 했지만 결의를 내보냈지만 아무래도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쪽에 호응이 없으면 네. 이렇게 실효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2월 초에 대북 제재법을 했는데 그쪽에 지난번에 자금 세탁 우려국 지정과 같이 각 부처에다가 그거를 했는데 자금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제재, 네. 그다음에 여행 제한, 검색 조치의 강화 이런 것을 행정부에 다 명령을 했어요 입법부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복명 차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 하나씩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미국이 이제 추가적인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입장도 언급을 했는데요. 네.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의미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중 간의 물밑 접촉,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북한을 어떻게 우려하는지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미국처럼 우려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너무 강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면 망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추가적인 제재가 너무 강력하면 북한이 또 안정을 해치는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서 더 강한 제재가 들어가면 정권이 무너질 수 있겠다. 이걸 우려하는 거겠죠. 그렇군요. 네. 자, 미국의 언론들은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이제 제재에 집중해라 이런 네. 사설들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요. 자, 워싱턴 포스트 사설도 북한 고삐주기라는 그런 사설을 내보냈는데요. 좀 내용을 보면 미국의 새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협상을 위해서 서둘러 평양에 가기보다 새 대북 제재를 두고 봐야 한다. 성공하면 가장 어려운 국가를 다룰 수 있는 지렛대를 미국과 동맹에 부여할 것이다. 이런 사설을 실었거든요. 네네. 자, 이거는 김정은과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이 트럼프 후보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비판한 거 아닙니까? 비판한 거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좀 상식 이하 수준인 것으로 지금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중에 네. 진짜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면 좀 바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액면 그대로라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모처럼 합의를 해서 2270을 하고 그거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네. 지금 시점에서 다시 대화 이런 것보다는 일단 제재를 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끝까지 한번 가보자. 가봐야지 그래야 행동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 가보기 중간에 전에 이제 가다 멈추고 만나보면. 하면은 이것이 효과가 점점 없어지거든요. 네. 북한한테 시간만 벌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한번 네. 가는 데까지는 한번 가봐야 된다라고 네. 봐야죠. 그렇군요. 그것을 이제 미국 언론이 인식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은 우리한테 대화를 제의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우리 정부는 이제 선전 공세다 이렇게 해서 거부를 했지만 북한의 이런 대화 제의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물타기죠. 물타기다. 예. 국제사회의 잘못은 해놓고 이제 네. 대북 제재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평화적인 이런 대화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네. 이런 물타기용이고 한국에 대해서는 여론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북한이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있으니 우리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여론을 분열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물타기용. 이라고 보여지죠. 그리고 또 이거 평화 공세 뒤에는 항상 이제 군사 도발을 하겠다,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이런 굉장히 이상한 카드를 같이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건 굉장히 북한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자,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이 중국 어선들의 불법적 단속에 나섰는데 이건 비단 이제 한중 간의 문제는 아니죠. 네. 그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의 작전을 빌미로 앞으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 아니면 거꾸로 이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제의할 가능성 어떤 게 더 유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도발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요. 지난번에 총참모부 통지문에서도 나왔듯이 0.001mm라도 침범하면 네. 경고 없이 조준 사격하겠다 이런 엄포를 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런 중국 어선 단속 요것을 빌미로 어떻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네. 얼토당토 없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예. 있죠. 네. 자, 우리 이 불법 조업 때문에 어민들 생계가 큰 타격인데 그런데 네. 사실 이제 단속을 하면 중국 어선들이 참 얄미울 정도로 이 북한 수역으로 잠깐 넘어가서 이렇게 네. 안전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북한 군부가 네. 중국 어선들에게 조업권을 파는 것으로 예. 알려져 있어요. 비표를 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밤에 주로 조업을 하는데 낮에는 북한 수역에서 이제 잠시 닻을 내리고 이제 자다가 밤에 이렇게 와서 싹쓸이하는 조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북한 군부가 벌어들이는 돈도 굉장히 그걸로 쏠쏠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이런 상황을 오히려 좀 조장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서해 NLL 이남에 우리 영해를 일부 포함시켜서 판 적도 예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래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 예, 너무 당당하게 하는 예. 것으로 보면 또 서해의 NLL을 또 북한이 인정하지 네. 않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국방 전문가시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중국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갈등도 이제 불이 붙었어요. 중국명으로 다오이다오라고 불리는 센카쿠 열도. 이게 중국 군함이 진입을 했는데 네네. 의도적이다 이런 네. 분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이게 영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 무인도인데 원래 이제 개인 소유였던 무인도인데 네. 일본 정부가 국유화하니까 이제 자기네 땅이다 중국은 그러면서 그것을 기점으로 영해를 12해리까지 선포하는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과거에 2010년 어간에는 일본의 해상 보안청이 네.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충돌했을 때 구금하니까 히토류 전자제품 만드는 히토류 수출을 전면 제한해가지고 일본을 공경에 빠뜨린 적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네. 군함을 접속 수역 영해는 아니고 접속 수역에 이렇게 항해하게 함으로써 이 군사 분쟁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켰죠. 예. 군함이 들어간 건 처음인 거죠. 그렇죠. 이때까지는 경찰, 해양 경찰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군함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실장님, 접속 수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보통 영해는 그러니까 영토 말고 바다에서 영해는 배타적이고 주권이 들어가는 국가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게 12해리, 키로수로 22km 정도인데요. 그거만큼 또 이제 사법권, 관세나 어떤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영해 바로 바깥에 12해리, 다시 22km에서 44km까지 요를 접속 수역이라고 하는데 배타적인 권리는 인정되지 않지만 편의를 위해서 사법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구역이죠. 여기를 간 거죠. 군함이 영해까지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러니까 살짝 간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영해까지는 안 오고 접속 수역에서 한번 건드려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한술 더 떠서 중국이 러시아하고 미리 작전을 짜고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의 국제 정세는 이제 미일 간의 신밀월, 그리고 중러의 밀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중러가 사실 굉장히 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의혹이 굉장히 제기되는 건 그냥 합리적인 그런 추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대 중국과 러시아 힘겨루기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영우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